안녕하세요. 디일렉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메이드의 성원일 총괄 리더, 성원일 총괄 리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 간단하게 위메이드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위메이드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25주년이 되는 회사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뭐 대중적으로 뭐 위믹스나 위믹스 달러 뭐 이런 걸로 블록체인 때문에 많이 알게 됐는데 저희는 25년 전부터 MMORPG 게임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게임으로는 한국의 1세대 게임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PC로 시작해서 모바일 게임도 가고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저희 콘솔 작업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러니까 PC로 시작했지만 세대별로 계속 쭉 변해서 이제는 저희가 한 1,700명 되는 그룹의 그런 중견 게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메이드 상장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시총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뭐 주가에 따라서 업다운이 있는데 지금 뭐 한 1조에서 한 2, 3조 사이에 왔다 갔다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작은 회사가 아니고 위메이드는 뭐 크게 알려지진 않을 수 있지만 사이즈가 있는 회사잖아요. 자, 이제 위메이드는 사실은 게임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위믹스는 이제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럼 위메이드가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게임 회사에서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중은 지금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 질문을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네. 블록체인은 뭐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네.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AI처럼 기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은 이제 몇 프로의 비중, 그러니까 회사의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문에서는 저희가 하는 모든 것에는 다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크게 이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회사, 게임을 만들지만 옛날에 PC 게임 만들었을 때는 그냥 PC, CD, DVD 이런 것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이라는 기술이 생기고 나서 모든 회사들이 조금씩 지나면서 모든 게임에는 온라인이 접목된 것처럼 네. 사실 저희가 하는 모든 게임에는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게임 회사고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이 게임에 기술을 접목했다. 네. 그렇게 저희가 2018년에 블록체인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8년 됐죠. 네.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8년 전에 블록체인을 시작했다는 건 꽤 오래된 거고 대단한 거죠. 네, 네. 되게 올드스쿨이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갖고 게임이랑 어떻게 접목하면 될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 해보다 보니 이 기술 되게 괜찮네. 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게임 회사들이 이 기술을 본인들의 게임에 녹여서 게임을 개발을 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을 우리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게임 회사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 블록체인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자면 저희가 다른 체인 위에서 L2를 하다가 우리가 이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L1이 필요하겠다. 우리의 메인넷이 있어야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블록체인도 사실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게 블록체인을 게임에서만 쓰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가 론치한 위믹스페이라고 결제 수단도 있는데 이 모든 거에 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이 위믹스인가요? 그게 위믹스 3.0. 3.0. 예. 네. 그럼 위믹스 플랫폼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롯데월드라고 하죠. 롯데월드라는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무 그런 비슷한 게 없었으면 네. 그거를 만드는 인프라가 어떤 메인넷 저희가 갖고 있는 위믹스 3.0이라는 어떤 기술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제 바닥을 깔아놓고
그 위에는 우리가 놀이동산 여러 가지 뭐 후룸라이드도 하고 뭐 바이킹도 하고 거기 뭐 식당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요. 배수도 돼야 되고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사람들이 롯데월드 와서 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메인넷은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고 블록체인 인프라를 갖고 있고 질문하신 이 플랫폼은 그러면 이 인프라 위에 저희는 미믹스 플레이라는 놀이동산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게임 위주로 들어가 있지만 저희 게임 말고도 이제 곧 오픈할 롬이라는 게임도 타사의 게임이 그러면 너네들도 우리 이 놀이동산에 와서 우리 인프라에 와서 게임을 오픈을 해봐. 왜? 우리 인프라가 괜찮아서 너네가 게임을 올리면은 유저들이 좋아할 거고 우리 놀이동산에 기본적으로 놀고 있는 유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너네 게임에 가보면 그러니까 소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저희의 플랫폼은 이런 놀이동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놀이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들도 구축을 하거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다른가? 또 너무 좋지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네. 제가 아까 블록체인은 인프라라고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는 게임 동산을 그러니까 놀이동산을 만들겠다 롯데월드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한 거고 다른 이제 블록체인을 갖고 나도 뭘 하겠다라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금융 회사들이 나는 여의도처럼 금융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은 사실 뭐 디파이나 이런 쪽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사실 이 기술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업용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 기술을 갖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걸로 게임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갖고 게임 놀이동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오래되기도 했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만큼 꾸준히 오래 하는 회사는 없어요. 저희가 한국에 저는 그 유일무이한 대표 블록체인 게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냐 그런 걸 보면은 저희가 하는 모든 게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도 그렇고 해외 게임도 그렇고 근데 다른 그 비슷한 일을 한다는 회사들을 보면 주요 게임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게임이나 모든 게임에 하거나 그런 회사들은 없습니다. 네. 발 담가서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그런 시도들은 많은데 네. 저희처럼 올인하는 회사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인하고 계시다. 저희는 올인한 지 몇 년 됐죠. 네. 예. 그러면은 사실 이건 뭐 안 여쭤볼 수가 없고 올인하고 계셔서 지금 어떤 성과를 냈는지 네, 이거는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비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이 도시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냐 쓰고 있냐 네. 그게 이제 그런 질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시면 뭐 전기를 몇 명이 쓰고 있냐 인구수가 어떻게 되냐 네. 차가 몇 대가 있냐 네. 그런 걸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보면 저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이라면 저희 미믹스 플레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네. 그거 말고 미믹스 플레이 앱이라고 네. 어떤 앱 자체에 어떤 지갑도 들어가 있고 물론 네. 통합 앱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저희 생태계의 이제 주축인데 네. 이 두 축의 MAU면은 월간 활성 사용자, 네. monthly active user인데 MAU가 지금 몇십만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오픈할 롬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조만간 오픈할 이미르라는 저희 대표작도 있고 네. 그러면은 연내로는 MAU가 100만 대 이렇게 몇백만 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트래픽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결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오픈한 위믹스 페이라는 그래서 저희 주요 게임에 쓸 수 있는데 이 주요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이 지갑 즉 사람도 많지만 돈을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있지? 저희 위믹스 또는 저희 위믹스 페이를 통해서 그게 지금 뭐 지난 몇 개월치 평균 그러니까 보면은 뭐 몇십만 불씩 이렇게 쓰다가 네. 롬이랑 이미를 오픈하고 그러면 최소 몇백만 불에서는 많게는 1000만 불? 월 기준으로 요것도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년 후의 얘기가 아니라 몇 개월, 우리가 지금 게임을 이제 곧 오픈하니까는 그 시점에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뭐 MAU는 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매출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매출보다는 결제 금액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돈, 네, 예. 맞습니다. 실제 돈은 아니지만, 실제 이게 그 가치가 있는 돈이죠. 왜 그러면 유저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갖고 사야 될 돈을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구글에서 10,000원 주고 사야 될 거를 네. 난 애플, 구글 10,000원을 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위믹스나 또는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제 피앗을 그러니까 법정 통화로 해서 위믹스 페이를 통해서 똑같이 이 다른 데서 10,000원 주고 쓸 수 있는 거를 위믹스 페이라는 어떤 그 결제 수단을 통해서 10,000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예, 돈 가치가 있는 10,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향후에는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몇 개월 내로 그게 먼 훗날이 먼 아니라- 혼란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1,000만 불 하면 뭐 한 그게 140억? 130~40억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적지 않죠. 네. 네. 근데 그게 뭐 아무튼 저희가 게임을 봤을 때 사실 롬도 그렇고 뭐 이미르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다른 게임들도 그렇고 온보딩할 게임들 보면은 사실 오히려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더 큰 게임들을 온보딩하면은 이게 훨씬 더 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희 위믹스 페이 자체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국은 어쨌든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 네, 해외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네. 주요 국가가 어딘가요? 주요 지역?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몇 년 전에 미르4라는 게임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오픈할 때 처음으로 저희 블록체인을 네. 도입을 했을 때 네. 사실 되게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 게임을 알고 그러니까 들어온 유저들이 되게 많은데 네. 미르라는 게임은 동양풍, 오리엔탈풍의 게임인데 그래서 네. 그래 뭐 한국 약간 그 우리 중국이나 대만, 홍콩 이런 데랑 동남아, 중화권의 영향을 조금 받은 이런 데 유저들은 게임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되게 놀란 걸 보면 브라질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브라질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유럽에서 저희 사실 이제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한때는 영국도 꽤 미르4가 영국에서도 탑3 RPG로 포지션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그 랭킹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당연히 베트남, 동남아에서도 뭐 몇 군데 센 곳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블록체인 게임 자체가 되게 넓구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 중심의 네. 그러니까 게임이 컨텐츠니까 그리고 동양풍이니까 게임이 네. 그래서 동남아에서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하셨지만 의외로 남미, 유럽에서 많이 접속을 했고 네. 네. 그렇다면은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그게 사실 그 이제 웹3 게임, P2E 게임이라고 하는 그 P2E가 play to earn. 네. 내가 놀아서 뭐 돈을 번다. 네. 사실 그게 제가 봤을 때 좀 왜곡된 게 뭐냐면 사실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이걸로 해서 내가 내가 가족을 부양하거나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하고 이걸로 내가 살 수 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이제 토큰 가격에 따라서 한때는 뭐 월 몇백만 원씩 그 게임을 하면서 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자체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노동력이랑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노동력이랑 같은 한 시간이지만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 게임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한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을 어떻게 보면은 좀 노동 단가라 그래야 되나? 좀 저렴한 곳에서는 이 게임을 해서 내가 한 달에 뭐 하루에 10시간씩, 하루에 뭐 일주일에 뭐 30시간씩 해서 하니까 내가 게임에서 내가 이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번 아이템들이나 내 캐릭터를 미국에 있는 애한테 팔면은 네. 미국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그래 나는 한 달에 바쁘니까 난 200불 주고 살래. 근데 동남아에 있는 애들은 200불이면 괜찮은데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적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게임의 재미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런 P2E 게임들이 몇천 개가 나왔어요. 지난 맞습니다. 한 7, 8년 동안. 지금도 많죠. 네, 많은데
대부분 다 망했죠. 네. 그리고 망했다는 거는 그 게임의 트래픽이나 그 게임에서 거래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보면은 수치가 의미 없는 게 너무 대부분 98, 9%는 다 그렇게 된 게임들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르포나 나이트크로나 이런 글로벌 게임들을 보면은 사실 아직도 동접이 한 15만 명이 붙어 있거든요. 네. 동시 접속자가. 해외. 네, 글로벌이죠. 그렇죠. 사실 일반 국내 게임이 버전- 아니고. 예. 예. 국내 버전은 어차피 저희가 그 P2E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글로벌하게 P2E 있는 버전은 15만 명이 네. 평균적으로 붙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면은 저희 이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독보적인 1등이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지금 2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블록체인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지만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는 블록체인 게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뭐 어떤 생계 수단으로 뭘 하겠다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막 P2E가 뭐 한참 막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재미없는 거를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을 거다. 올해는 못 한다. 저희는 몇 년 됐는데도 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게임에 대한 재미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간에서 네. 지금 롬 웹3 게임 롬이라고 해야 이해를 하십니까? 네. 웹3 게임 롬이 12일 날 오픈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전 예약이 400만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웹3에서. 네.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이 롬이라는 게임 자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작년에 이미 오픈한 게임이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이제 해본 해외 유저들도 있죠. 네. 그런데 게임의 요 게임의 밸런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기본은 괜찮은 게임.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P2E 또는 토크노믹스를 이제 얹히게 되면 이 게임은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미르나 나이트크로에서 이제 게임을 오픈했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웹3 게이머라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위믹스에서 이 게임을 이렇게 밀고 뭐뭐 하면은 이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되게 크게 먹혔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는 뭐 그냥 오픈하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작은 팀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뭐 상장사기도 하고 오래된 회사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쉽게 그냥 뭐 포기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서 제 생각에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글로벌 웹3 커뮤니티에서는 위메이드 위믹스가 하면은 요 게임은 한번 해볼만 하다. 그리고 저희가 뭐 사전 가입하고 이벤트 참여하면은 게임 오픈할 때 뭐 아이템도 주고 그래서 할 거면은 요 게임은 내가 사전 가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네. 약간 개인적인 의문인데 네. 궁금증. 어떻게 마케팅을 하시나요? 이 웹3 마케팅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뭐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네. 사실 이제 롬이라는 게임은 아까 다른 두 게임이랑 아까 그 미르랑 나이트크로랑은 달리 저희가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 3자가 만든 게임을 저희가 플랫폼에 온보딩해서 서비스하는 게임인데 사실 저희는 아까 금방 질문하신 마케팅 즉 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했냐 네. 저희가 돈 쓴 거는 저희가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메이드가 한 거는 저희가 플랫폼의 힘으로서 저희가 토크노믹스를 짜고 저희가 저희 커뮤니티한테 알리고 그걸 홍보하고 그런 거를 그건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 네. 개발사에서는 마케팅을 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돈으로 써서 몇백만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 개발사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우리가 아는 대형 게임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을 몇백만을 모을 수 있는 버젯이 쓸 수 있는 한국엔 큰 회사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커뮤니티의 힘, 뭐 여기에 약간 마중물처럼 서로 이렇게 좀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웹3 커뮤니티한테 이렇게 약간 퍼진 것 같아요. 저희 가입자 수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면 요 한 며칠, 요 한 1, 2주 사이에 저희도 모르는 뭔가 그게 인플루언서나 스트리머가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 됐던 뭐 미국이 됐던 어디에서 야 이거 있는데 요거 될 것 같다 뭐 되게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 올라간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무슨 비밀로 마케팅을 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기본적인 커뮤니티의 힘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힘 말고는
그 나머지는 약간 저희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변수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예. 뭐 100만까지는 이해를 했었는데 예, 예. 지금 400만 사실 훨씬 넘었잖아요. 450만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이 결코 쉬운 숫자도 아니고 그리고 해외라고 해서 웹3 게임을 마케팅은 쉽게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또 규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타난다는 게 혹시 또 특별한 비결이 있나 싶어서 뭐 열심히 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저희도 그 특별한 뭐가 사실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데이터 포인트들을 저희가 많이 보죠. 예. 우리가 저희가 이제 좀 전에랑 달리 한 게 뭐냐면 저희가 뭐 AMA라고 한국 회사들은 거의 안 하는데 저는 네.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니까 글로벌에서 하는 이제 Ask Me Anything 나한테 네. 아무거나 물어봐. 그래서 이제 개발사의 대표님이랑 저랑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질문들 그 유저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뭐 그런 것도 답을 하고 이런 거를 지난 몇 주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내일도 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네, 잘 아시네요. 네. 네, 내일 이제 AMA를 또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성공 요소, 아까 그 450만의 비밀에 딱 하나가 이슈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저희가 했던 것들이 다 맞물려서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뭐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비결이다는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예. 네. 아유 그 개발사가 레드랩 게임즈 맞습니다. 네. 네. 신영근 대표랑 또 친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네. 끝나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뭐 또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아, 예. 자, 이제 좀 약간 정책을 좀 여쭤볼게요. 네. 정책이라 하면은 이제 어쨌든 믹스 코인이 한국에서는 이제 상장이 다 이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해외에서만 이제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투자자나 홀더들이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 하나 만들고 게임이 안 됐네 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웹3 프로젝트들 보면 하나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거에 내가 NFT를 많이 팔았냐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죠. 사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러니까 메인넷이라는 어떤 인프라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 또는 그 부분이 있고 이 위에다가 놀이동산을 만드는 위닉스 플레이라는 어떤 게임 포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전쟁 후에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고 뭐 무슨 도로를 깔아야 되고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70년대 와서 지하철은 이 모든 거를 사실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인프라랑 이 놀이동산을 짓는 거는 되게 롱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홀더들 이제 장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단기적으로 정말 투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업다운이 너무 심한 시장이라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8년 차인데 사실 15년, 20년 후에도 사실 위에 있는 블록체인을 그 어떤 회사보다 진정성 있게 할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게임이라는 아까 되게 큰 축에서 돈을 벌고 이 돈을 갖고 넥스트 먹거리가 될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저희가 우리가 좀 이제 힘드니까 그만할게요 라고 했으면 이미 그 8년 사이에 굴곡이 몇 번 있었습니까? 많았죠. 그렇죠. 네. 저희 이슈 무슨 이슈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다 있는데 네. 그거랑 무관하게 저희는 꾸준히 저희가 갈 길을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 이번 롬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그 피스들이 다 만나서 시너지를 낸 것처럼 저는 그게 저희가 가는 길이고 그에 대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홀더 분들도 이 위메이드의 진정성은 충분히 믿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믿어달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끝까지 사업 열심히 할 테니 믿어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소송도 뭐 이런 걸 다 보지만 모든 거에서 사실 위메이드나 위믹스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때문에
노이즈가 좀 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지만 사실 보면은 저희는 상장사고 게임 회사로서 25년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저희가 뭐를 그렇게 단기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 벌써 끝인가요? 뭐 더 하고 싶어지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데 네. 웹3 게임이 굉장히 사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웹3 게임은 또 반대한다는 얘기가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많거든요. 실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우선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우선 짧게 하자면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미국의 금융 우리가 아는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큰 몇십조 몇백조를 굴리는 회사들도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채권 발행을 다 블록체인 위에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말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는 이미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미국의 그렇게 큰 대형 금융사들이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그 확인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있을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든 어떤 정부든 블록체인 자체를 막는 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뭐 저희 정부도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금융이라는 걸 올리면 네. 저희는 금융이 있고 저희는 또 게임을 올린 거고 여기 다른 뭐 산업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왜? 금융은 되게 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데 이제 질문하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제가 보는 미래는 어떠냐면 저희가 이제 보면은 90년대, 95, 6, 7년도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메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핫메일이 있고 우리 한메일이 있고 그때 우리나라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메일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 5년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메일로 주고받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이메일과 비슷하게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갑이라는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갑이라는 게 지금 되게 복잡해요. 지갑 그 뭐 패스키나 뭐 시드 프레이즈나 그 프라이빗 키나 그 뭐 01XD 뭐 이렇게 몇십 자 그거를 외울 수도 없고 활용성이 되게 떨어지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도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인터넷 주소 치고 가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wemade.com으로 갔는데 예전에는 255.177. 이렇게 그 맞습니다. IP를 치고 IP 들어갔는데 이거를 저희가 DNS라는 걸 통해서 이 번호는 이 이름이야. 네. 이 이름은 이 번호야. 그런 규율을 만든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자기 지갑 이더 위에 있는 지갑은 ENS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이메일 하나 있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지갑을 갖고 있을 거고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왜 올 거냐면은 지금은 사실 지금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들 보면은 저희가 미국에 가면 아직 은행에 가서 환전하고 달러를 바꿔서 쓸 거 쓰고 또는 신용카드 쓰고 그리고 그 달러 남으면 다시 와서 한국에서 다시 원화로 바꾸고 수수료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명동에 가면은 중국에 썼던 위챗으로 곧바로 결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도 유럽 갈 때, 한국 사람도 중국 갈 때, 일본 갈 때, 일본 사람도 한국 올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가 너무 편한 세상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USDC나 DT나 미국의 어떤 그 채권으로 연계된 미국 달러 베이스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빨리 이거를 벗어나서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한국이랑 거래하는 한국에 오는 뭐 일반인들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원화를 쓸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DT나 DC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걸 쓸 수 있는 거를 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뭐 이자를 주느냐 마느냐 이거를 막 게임에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사실 빅픽처에서 보면 조금 더 작은 레벨이고 더 큰 거는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 쓸 수 있는 환경 뭔지 알고 해외 갈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지금 가면은 위챗으로 결제하려는 나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가는데 거기에는 원화로 결제하려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 사람들이 다 쓰기 시작해서 프랑스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50만 명이 가는데 거기 있는 상업 비즈니스들이 야 한국 애들 유로로 바꿔서 원 귀찮아 하는데 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이걸 QR 코드를 넣었더니 애들이 되게 많이 쓰고 되게 편하네. 그러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한국에 들어온 애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질문이 되게 길어졌지만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나라에서 밀어서 이게 되게끔 해야 되고 이거는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문제 없게끔 뭐 또는 저희가 지켜야 될 가드레일 같은 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걸 다 만들고 나서 이걸 키우자 그러면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큰 대전제 이거는 우리가 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 이거는 그거에 맞춰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고 네.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웹3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뭐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중간에 대화가 나와도 중간에 되는데 과정에 예,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아예 하지 말자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소탄 대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할 때 민주당이 왜 웹3 게임을 반대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할 것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확실히 입장은 이제 반대라서. 그렇게 보면 이제 위메이드처럼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회사들한테 위축이 되잖아요. 국내 서비스를 일단 못하고. 네. 예. 상당한 뭐 한국 회사가 해외 서비스만 하는 거는 그렇게 또 쉽지도 않고. 사실 저는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은 사실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혹시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는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나라 레벨에서 네. 어떤 이제 기업 레벨에서 보는 거랑 도시 레벨에서 보는 거랑 다 국가 레벨에서 보는 이제 다르잖아요, 레벨 자체가. 그래서 국가 레벨에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사실 하나의 기업이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모르는 이해관계가 너무 많은데 사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금 한국이 늦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대로만 나가면 미국이랑 유럽은 이제 사실 되게 어렵고 미국,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보다 먼저 발행을 했지만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미국 말고는 중국은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그 정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글로벌 스탠더드에 버금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이건 제가 가끔씩 쓰는 예인데 미국에 BTS 팬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이브 주식을 사고 싶어. 네. 또는 한국에 무슨 콘서트가 있는데 이걸 사고 싶은데 신용카드가 없거나 한국의 PG 업체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공연장이나 이 굿즈를 파는데 또는 앨범을 파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팔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전 세계 어디든 아프리카가 됐던 유럽이 됐던 그런 데서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너무나 또 다시 가서 너무나 필요한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전무님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논의할 때 가셔야겠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기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게임 업계 한 25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한국 회사들이 되게 우리가 인더스트리 리딩한 엣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화 만들었고 네. 그 기술로 저희가 부분 유료화, 프리 투 플레이 이런 거를 사실 만들어서 미국이랑 유럽에서 버전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콘솔 게임이랑 패키지 게임이랑 다 대부분 부분 유료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아이템을 파느냐, 시즌 패스를 파느냐, 다른 방식의 그건 있지만 게임을 무료로 풀자. 그리고 그 유저로 돈을 벌자. 사실 그걸 저희가 선두적으로 했는데 사실 모바일 게임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뒤지진 않았죠. 모바일 게임도 잘 나갔는데 AI는 저희가 좀 밀리고 있죠.
저희가 기본 뭐 LLM이랑 이런 건 저희가 이제 하기는 힘들고, 근데 아직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애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뭐가 있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이쪽은 갈만한,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라고 하시는데 네. 이메이드인가요? 우리나라인가요? 저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서도 저희 같은 회사가 할 역할이 있고, 금융사 또는 PG사 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이드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다른 회사랑은 달리 이제 다른 회사들은 5, 6개월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되게 없었는데, 저희는 오래 했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그 기술도 있고 지갑도 있고 스와플이 됐던 네. 저희가 아무튼 거래 관련된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해봤고, 네. 제 생각에는 유일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저들 대상으로 저희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대상으로 저희 기술을 실제로 써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봤을 때는 되게 엣지가 있는, 경험이 있는 회사고요. 저희도 그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8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그 POC, Proof of Concept을 만들어서 이걸로 결제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이면 한 3주, 4주? 네.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니 계속 열변을 토하시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 거예요. 회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메이드도 여기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회사 차원 떠나서 이거를 보고 있는 어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금융권 또는 정부, 이런 분들도 보시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구나, 이게 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애국자시네요. 저희가 지금 인구 절벽에 여러 가지 이제 난제들이 회사에,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어떤 브레이크트루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성이나 어떤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엣지를 이렇게 해서라도 찾아야죠. 네. 근데 저도 적극 동의하고, 네. 저도 장모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 다행이네요. 같고, 네. 일각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부정적인 걸 해소하면 되는데, 네. 자꾸 뭔가 발목을 잡는 느낌이 나서, 좀 그렇긴 했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그러니까 하면서 말씀하신 발목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네. 네. 그러면서 저희도 조금 더 탄탄해지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더 말씀 나누면은 국가 정책까지 갈 것 같고. 근데 사후에 꼭 이메이드 유닉스 아니라도 잘 아시니까 블록체인이나 코인에서 또 한번 나오셔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이게 회사뿐만 아니라 보는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한번 맡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현업에 계시고 이 사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날 것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식적인 발표나 아니면 실적만 갖고 이제 자꾸 판단을 하니까. 근데 블록체인은 좀 속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다음에 꼭 한번 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